오늘은 한산거사.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름이 없는 거죠. 그죠? 작자미상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한산거사가 썼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는 한산거사라고 쓴 것 같아요. 한양가, 한양에 대한 노래겠네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한산거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장편의 풍물가사이며 형식은 사음보, 일행을 기준으로 모두 704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조선왕도인 한양의 지리, 풍속, 문물, 왕실에서의 능의 나들이 하는 광경 등등등등등등을 사실적으로 소개한 작품으로 당시 한양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작품에 소개된 시전은 시장이에요. 마켓. 그 다음에 당시 신분에 따라 즐기던 놀이문화 등에 대한 소개는 다른 문헌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어서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몇 가지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 한양가라고 하는 작품은 이미 2016년인가? 2016년일 거예요. 맞아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때 수능특강에도 한번 실렸어요. 보통 우리가 수능특강은 3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과서 개념학습, 적용학습, 실전 모의고사. 세미 모의고사겠죠. 그런데 이 교과서 개념학습은 이미 있었던 예전에 출제됐던 작품과 문제들을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다룬다, 기출문제를 확인한다 라는 성격이죠. 적용학습은 요건 이제 새로이 만들어가지고서는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세트 문제를 가지고서는 시간을 재고 한번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기출문제나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개념학습 쪽에 많이 가요. 근데 이 작품은 적용학습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바빴나? 뭐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만 그게 뭐 큰 논란의 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형식은 사음보 일행을 기준으로 모두 704행이니까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중략이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영상은 중략된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은 원문하고 다르게 잘린 중략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만은 타국 무라 어울리니 백각전 장할시고. 우리나라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화, 산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물건들도 부끄럽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물건도 쓸만해, 우리나라 물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자부심이죠. 타국, 다른 나라 무라도 어울리니 백각전이 대단하구나. 이때 백각전이라고 하는 건요, 정부에서 관리하던 상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뭐 백화점, 가게,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백각전이 바로 이제 뭡니까?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자, 외국의 다양한 물건들이 상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19세기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페이 생선전에 잠깐 7페이 생선전, 생선까지인가 봐요. 그죠? 자, 오늘날에는 남대문 시장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온갖 각각 색색의 생선이 다 있구나. 당연히 생선전이니까 생선이 있겠죠. 민어, 서거, 숙수어, 도미, 준치, 고등어며 낙지, 소라, 오저거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민어 진짜 맛있는데 요 민어는 그냥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서거? 조기. 그럼 석수어는 수가 붙었네. 조기, 굴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도미나 준치, 고등어는 내가 알 것 같고요. 그죠? 자, 오저거는 뭐야? 오징어네요. 전어도 맛있죠. 가시가 좀 그래서 그렇지. 어쨌거나 간에 딱 보니까는, 자,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온갖 생선들을 열거하여 각양각색의 생선들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채로움과 시장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백각전 장알시고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보다는 어떤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요, 구체적인 사실과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물결 박스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전 마루저제 금은보패 놓였구나. 도자전, 소장도나 칼, 조그만 칼, 금, 은, 폐물 따위를 팔던 가게에 금은 보패, 보석과 폐물이 놓여있구나. 용잠, 봉잠, 서복잠과 용잠, 봉잠, 놓였구나는 진열되었구나. 미안. 용잠이라고 하는 것은 용용자죠. 용의 머리를 새겨서 만든 비녀라고 한다. 봉잠은 그렇죠. 봉황을 새겨서 만든 비녀가 되겠죠. 그럼 서복잠은 황칠을 한, 누런 황칠을 한 비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화잠과 창포잠은 또 뭔데? 간화가 꽃화자죠. 꽃 모양의 비녀고요. 창포잠은 창포 뿌리로 만든 비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비녀 민죽절과 대나무 비녀와 개구리는 개구리에 까골까골 개구리 앉힌 쪽비녀며, 자, 여기까지 부녀자가 쪽진 머리에 꽂던 장신구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어디서? 도자전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는 생선전이었죠. 이번에는 뭘로 넘어갔어요? 도자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이동이 드러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걸 시선의 이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 호박, 이때 호박은 보석이에요. 만든 가락지, 금패 호박가락지와 감 많은 숭금지환, 숭금가락지. 자, 여기까지는 그렇죠. 도자전에서 파는 가락지, 반지를 열거하고 있네요. 놀이개의 불작심은 이제는 놀이개를 보나요? 시선을 옮겼어요. 대삼작과 소삼작, 대삼작, 소삼작은 그냥 놀이개예요. 놀이개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지 미라불수 역시 호박으로 만든 놀이개.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빛 좋은 고운 빛깔의 세 가지 색실로, 술이라고 하는 건요, 실이에요. 실. 가닥. 꼰가닥, 품가닥, 가진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변화무쌍하다라는 말 있죠. 그죠? 측량없다라는 건 계산할 수가 없다요. 너무너무 변화무쌍하고 다양하여 끝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도자전에서 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놀이개들에 대한 나열과 감탄이에요. 감탄이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측량없다. 주관적 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통교 아래, 이제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죠. 광통교로 넘어갔네요. 자, 광통교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어요. 광통교 지금도 있어요. 복구했죠. 그죠? 청계천에 있는 다리미 이름입니다.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이번엔 뭐에 대한 얘기야? 그림에 대한 얘기야. 보기 좋은 병풍차의 백작도 요지연과 병풍차는 병풍으로 꾸밀 수 있을 만한 그림이나 글씨, 백자도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림 자자가 애들 자자겠네요. 풍속하네요. 요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모광이 서왕모의 궁궐인 요지에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민화도가 되겠네요. 곽분양 행락도면, 자, 이거 되게 유명해요. 이 곽분양이라는 사람은요, 옛날 오라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 곽자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곽자의라는 사람이 자손이 80이 넘는데요. 그걸 쫙 인물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자 며느리도 있고 증손자도 있고 증손자 애들이 막 놀고 뛰어다니는 거야. 이런 그림을 왜 그려? 그렇지.
벽에 똥칠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오래도록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정이 화목하면서 살라고 비는 그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감남, 긍릉, 경직도며, 경직도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옷감을 짜는 것을 그린 그림, 일종의 노동의 모습이 되겠네요. 한간 소상팔경 산수독이 이하다. 소상팔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소상강은 그렇게 멋있대요. 그 소상강의 8군데의 빼어난 경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금강산 12,000봉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그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산수도 기이하다, 아름답다 라고 해가지고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건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네요. 그죠? 오케이. 다락벽, 개견사호, 장지묵, 어양용문. 자, 다락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 다락 쪽에 있는 벽이에요. 개견사호, 개는 닭개자예요. 견은 강아지 견자예요. 사는 뭐예요? 사자. 호는 뭐예요? 호랑이.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이겠네요. 장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짝이고요. 어약용문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 어떤 물고기냐면 잉어인데 잉어가 확 뛰어올라? 그래, 이 그림을 가진 사람도 확 뛰어오르길 바래. 무엇이? 신분이 내지는 관직이. 그래서 관직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그런 잉어 그림을 얘기합니다. 해학반도,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바다를 배경으로 학과 반도, 복숭아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도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반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선히 먹는 음식이죠. 십장생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오래 살라는 거죠. 벽장문차, 매중난죽, 벽장문차, 벽장에 붙인 매화와 대나무와 난초와 국화, 사군자죠. 지조와 정전. 자,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유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요 해학반도 십장생은 도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횡축으로 볼짝시면 횡축이니까 가로 횡자네요. 가로로 길게 그린 그림을 본다면 구운몽성진리가 팔선녀를 이용하여 투화성주하는 모양이라고 해서 꽃을 던져서 구슬을 만드는 장면이네요. 이거 혹시 구운몽 배웠습니까? 교과서에도 곧잘 실려 있는데 소설 구운몽의 한 장면으로서 소설의 어떤 인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림을 다시 감상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 뭐야? 소설 구운몽이 당시 되게 유행한 베스트셀러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나라 강태공이 궁팔신농으로 사립을 숙여 쓰고 고든 낚시 물에 넣고 떼오기만 기다릴 때 주문왕 착한 임금 멋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보는 거동.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그림이죠. 주나라 강태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낚싯바늘 가지고 세월을 낚았다는 사람이에요. 궁80이라는 건 80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늙은 할아버지로 사립을 숙여 쓰고 삿갓을 숙여 쓰고 고든 낚시를 물에 넣었대요. 즉 낚싯바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는 낚싯바늘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는 미끼를 싹 걸어 아주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야? 고든 낚시야. 그러니까 낚싯바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야? 떼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어떤 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오는 때를 기다릴 때 주나라 문왕 착한 임금께서 얻은 사람을 얻으려고, 이때 얻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제겠죠. 인제 누구예요? 그렇죠. 강태공이죠. 강태공을 얻으려고 몸소 와서 강태공의 모습을 보는 모습. 됐습니까? 우리가 네 글자로 한다면 삼고초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나라 상산사호 갈건야복 도인 모양으로 한나라의 상선사호 상산에 숨어 살던 4명의 은사 선비가 갈건야복 도인 모양으로 허름한 옷을 입고 도사 모양으로 내 늙은이 바둑을 둘째. 갈건야복이라는 건 거칠고 소박한 옷차림. 제세 안민 경영이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렇죠. 그림의 어떤 소개 내지는 뭐 그림 내용 설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명의 늙은이가 바둑을 두는 그림을 세상을 경영하는 모습에 빗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특강, EBS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한양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구절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능력으로는 전체를 다 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편가사고요. 풍물가사이다. 예찬적이다. 한양의 모습과 문물, 문화를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의 문물제도를 노래한 1800여 구의 장편 가사이다. 이 작품의 형식은 사음보 1행을 기준으로 모두 704행입니다. 조선왕도인 한양성의 연협, 풍속, 문물, 제도, 도구, 그 다음에 왕실에서 능의 나들이 하는 장면, 우리가 본 거는 아마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 소개된 시전의 모습, 당시 신분에 따라 즐기던 놀이문화. 자, 여기서 우리가 본 건 뭡니까? 그렇죠. 시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른 문헌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어 문화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천지개벽하니 1월 해와 달이 생겼어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 우리 임금 본지 백세 무강휴를 여천지로 해로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Forever Kore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간에 작품 전체를 보면 한양의 지리적인 위치, 궁궐의 모습, 관청들의 모습, 시장의 풍경, 승전노름, 능행 모습, 과거장, 유재, 급제자의 육아 풍경, 한양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본 거는 4번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부분에서 원생고려 한단 말은 중원사람 말이로세 추차원이 관지하면 제일강산 가지로다. 산악수기 바다나니 추녀인물 총총하다. 범절이 이러하니 천하제국 제일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 구구절절 애국 내지는 애족의식을 드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물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양의 풍물을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 주관적 평가라고 했는데, 자, 객관적 사실은요, 백각전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각전 장할시고와 같이 감탄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직접 관찰한 문화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데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변화하기 측량 없다 라고 놀라기도 하고요. 그림의 장면에서는 산수도 기이하다 라고 해서 느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장에 대한 풍경, 객관적 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생선전이 나오죠. 생선전이 나오면서 남대문 시장 생선전에서 파는 생선과 해산물들을 열거하면서 다채로움과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죠? 도자전으로 가죠. 비녀 나오고 가락지 나오고 놀이개 나오고 장도 나와요. 그래서 여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장신구가 화려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재물의 풍부함과 예술적 다채로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19세기 1800년대는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궁핍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제활동이 조금 여유롭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문물들 내지는 물건들을 소장하고 꽂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당시 조선 후기 우리 사회 문화적 배경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통교로 가죠. 광통교 가서는 온갖 그림이 나와요. 병풍에 나올 만한 그림, 민화, 산수화, 그 다음에 구운몽 소설의 장면, 중국고사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그림에 담겨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주제를 가진 그림들을 판매하는 모습은 당시 사회의 어떤 역동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오늘 한선거사가 지은 한양가 중에서도 시전의 모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